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이번 시간은 짱가몽 도썰 106번째 걸륭 도자기 리뷰하는 시간입니다. 박매영감이라고 불리는 도록이죠. 우리는 이제 도록이라고 그러고 여기 책에는 이제 이렇게 박매연감. 그러니까 이제 팔린 거를 이제 검증해서 사진 찍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걸륭은 옹정제만큼이나 여기 사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12년의 옛날 건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진이. 그래서 뭐 하는 데까지 하고 일찍 마치게 되면 이제 13년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래도 2개년도씩은 해야지 1개년도씩 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무튼 빨리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박매영감을 리뷰하는 이유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교재라고 불리는 그런 이제 책자에 나오는 사진들은 보통 그 작가들이 박물관이나 혹은 이런 이제 진품들 사진만 돼 있는 사진첩 같은 데서 아마 사진을 찍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그래 그나마 좀 진품에 가까운 것들이고 이 국제 경매장이나 뭐 중소형 경매장도 여기 섞여 있으니까요. 박매영감은. 그래서 진품도 덜어 있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면 진품들이 다 이제 수장과 손에 들어가면은 방품 가지고 또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품도 있지만 또 방품도 있으니까 중국은 뭐 방의 문화니까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런 문양들 그다음에 새로운 기형들 그런 기물들이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은 이제 어떤 경매장에서는 얼마인데 어떤 경매장에서는 얼마다 뭐 이런 걸 비교하는 그런 사진 정도 되고요. 제가 이제 기형 리뷰하고 뭐 문양들 좀 이제 아는 문양들 리뷰하는 정도로 그래도 박매영감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명초 홍무 때부터 지금까지 이 왕조별로 일단 청화는 다 해드렸어요. 옹정까지 끝났죠. 그래서 이제 걸륭도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이제 2번 영상에 걸쳐서 한번 리뷰를 해드리고 이제 3번째 시간부터는 이제 이렇게 도록 가지고 리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양해하시고 그냥 쭉 훑으면서 걸륭 도자기는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양들이나 이제 기형들이 또 걸륭 때에 맞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확인하시라고 이제 리뷰하는 거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거 보시면은 이제 절지 화가문이죠. 화가라는 건 이제 과일이라는 뜻이니 꽃과 과일이니까 이게 이제 잘 펴지지가 않아가지고 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들고 하면 좀 팔이 아파요.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좀 사진을 찍어서 뭐 편집해서 알려드리면 좋은데 뭐 그러지를 못해서 자, 그 절지 화과 절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달락달락 끊어진 거죠. 요렇게 끊을 절자니까 이게 막 뭐 줄기나 이파리 가지고 연이어서 있으면 그건 이제 전지라고 하고요. 이렇게 끊어져서 나오는 거는 절지 화가문입니다. 절지 화가문이 그려져 있는 이제 기형은 매병인데 자, 매병을 보시면 제가 이제 요 전 페이지도 밑에 부분에 걸륭이 있어요. 요게 걸륭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요거 이제 홍콩 카사대에서 나온 건데 요것도 뭐 2천만 행 정도의 2천만 위엔 정도의 거래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기물이나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게 더 이제 가격이 더 세네요. 그러니까 이제 홍콩 크리스티나 이제 북경 한해에서 2,300만 RMB에 이제 거래된 기물인데 뭐 거의 똑같습니다. 센치도 똑같고. 근데 이 매병의 형태를 이제 보시면 좀 어깨가 아주 건장하죠. 빵빵합니다. 어깨가. 그리고 이제 아래로 내려가도 밑에도 이렇게 튼튼한 뭐라 그럴까 안정성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형 정도 되면 걸륭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절지 화가문이 이렇게 잘 그려져 있고 맨 밑에 이제 그 초연문도 쌍성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있다가 그 가운데 또 나와 있고 해서 선명하게 아주 줄기 연매까지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형 연판문이 위로 올라가 있죠. 여기 구연부 밑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지 화가문이 잘 그려져 있는 매병입니다. 매병. 그래서 이제 대천 걸륭년제 뭐 해서관이 전서관이 당연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관제가 돼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북경 한해. 그래도 북경 한해는 제가 이제 경매장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는 1호점입니다. 1호점. 가장 먼저 이제 이런 국제 경매의 스타일을 본받아서 창설한 처음 경매장인데, 처음엔 굉장히 잘 나갔죠. 볼이나 이런 애들이 오기 전에. 그러다가 이제 사세가 이제 좀 기울어지면서 그래도 지금은 중국에서는 4대 경매장 중에 하나는 들어갑니다. 뭐 요거랑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게 이제 가덕이 있죠. 그리고 이제 보리가 워낙 이제 폴리가 워낙 이제 그 사세 확장을 많이 해가지고 뭐 여러 군데에서 폴리가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말이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이런 기형도 걸륭 때 많이 나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어깨를 잘라낸 거죠. 절견이라고 합니다. 절견. 절견. 그리고 이제 이게 육방이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러니까 육각형이라는 얘기보다는 중국은 방을 이제 방이라고 합니다. 절방, 뭐 사방, 육방, 팔방. 우리는 이제 사각, 육각, 팔각 이러는데, 그래도 지금 중국 도자기를 하는 시간이라 중국 도자기의 그 용어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육방병이고 어깨를 꺾었다고 그래서 절견병입니다. 절견. 그래서 여기는 그런 말은 없는데 절견병이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절지죠. 끊어져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절지화해문이, 여기는 과일이 아니라 이제 꽃이에요. 그래서 절지화해문이 그려져 있는 절견 육방병입니다. 육방병이고 북경 보리에서 1610만 RMB에 거래된 기물인데 높이가 66cm니까 정말 빵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부분도 절견병이죠. 절지 화가문, 여기는 이제 화해문이고 여기는 화가문. 왜냐하면 요게 이제 복숭아잖아요. 그리고 옆에는 뭐 석류가 있겠죠, 당연히. 삼다문이 그려져 있는 육방, 절견 육방병입니다. 이것도 중국 가덕에서 1380만 RMB. 이게 지금 2011년도에 거래된 거를 보시고 계시고 2012년도 판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 거래됐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13, 14년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굉장히 올라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골동이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좋은 기물이 하나에서 말이죠. 자, 이것은 이제 청화 용문이 있는 상병 정도 되는 거예요. 기형은 상병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런던 소도비에서 런돈 륜돈 수부비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런던 소도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1210만 RMB에 거래된 용문이 들어있는 상병입니다. 상병의 스타일은 지난번 옹정 때도 보셨지만 상병은 옹정 때 처음으로 창소한 기형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강의관지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제 기타관이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강의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뭐 명대의 상병인데 이러면 이제 황당한 겁니다. 왜? 옹정제 때 처음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걸륭 때 나오고 뭐 도광, 보통 이제 도광하고 가경 때 많이 나오죠. 한풍 때도 많이 나오고. 왜냐하면 이제 신하들한테 뭐 으쌰으쌰하면서 줄 게 별로 없으니까 이 병을 주면서 이제 상으로 준다 그래서 그게 상병입니다. 그리고 보통 용문양 같은 거보다는 연꽃이 많아요. 그래서 연꽃은 청렴함을 뜻하기 때문에 너 청렴하게 일 잘해라 그런 뜻으로 이제 상으로 내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옹정제 때. 그래서 상병의 특징은 구연부가 이제 나팔 모양으로 좀 뻗어지고 여기가 이제 좀 볼통한 그 돌대가 톡 튀어나온 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안 나왔지만 이런 스타일의 형태가 상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산두병이죠. 산두병인데 요게 이제 병채련이라고 여기 나오죠. 한자가 병채련입니다. 그러니까 연꽃은 연꽃인데 병채련이 뭐냐면
한 줄기에, 그러니까 한 줄기에서 두 개의 이파리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병채련이. 그런 스타일을 그려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병채련의 뜻은 뭐냐면 한이불 덕구자는 이제 부부의 화합, 부부의 금슬을 얘기하는 겁니다. 병채련이라는 것이. 그래서 부부가 이제 화합해서 다투지 말고 잘 살아라라는 뜻으로 병채련 문양을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자, 병채련 한 줄기에서 두 개가 나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기형은 이제 산두병이고요. 통마늘을 닮았다고 그래서 산두병이고, 전지화의 문이죠. 전지가 빼곡하게 있는 멋있는 명품입니다. 자, 걸륭연재 관지가 이렇게 잘 쓰여 있고요. 자, 관지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게 이런 게 이제 썼다는 관지죠. 아이고, 여기 썼다는 관지입니다. 좀 비틀비틀하죠? 사람이 쓰니까. 자, 북경 보리에서 1322만 5천 RMB에 거래된 높이는 이제 산두병 같은 경우 이렇게 큰 산두병이 없죠. 29cm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편병이죠. 네, 편병인데 여기 가운데의 개광의 모양이 좀 독특하죠. 위가 좀 뾰족하고 이런 것이 이제 살구를 닮았다고 그래서 개광, 그냥 개광해도 되지만 요게 이제 행원이라고 그럽니다. 행이 뭐냐면 살구 행자예요. 그래서 행으로 살구로 이루어진 원이다. 그래서 행원, 개광, 행원 뭐 이런 거 쓰는데 별로 쓰진 않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유명한 문양이잖아요. 수도문이죠, 수도문. 왜냐하면 이제 복숭아와 복을 나타내는 박쥐, 장수를 의미하는 복숭아, 그래서 수도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개광 바깥에는 연꽃인가? 연꽃보다는 이제 다른 꽃으로 동백꽃이나 뭐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의가 있죠. 귀가 딱 늘어진 편병입니다. 자, 북경 보리에서 437만 RMB에 거래됐고요. 편병이기 때문에 높이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24.5cm고, 여기 또 관지가, 걸륜 관지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좌대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전시를 하는 거죠. 뭐 이 정도 가격이니까 저 좌대 할 만합니다. 자, 밑에도 옆 부분에도 이런 문양은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유명하죠. 우리나라의 그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요 기물이 있습니다. 물론 방품이긴 하지만 말이죠. 그래도 그것은 골동이면서 방품이기 때문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진품이면 뭐 가격이, 이것도 가격이 좀 말이 좀 안 되잖아요. 이게 걸륭 오리지널이면 1700만 위엔이면은 이게 뭐 34억, 35억 정도 된다는 얘긴데,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여기다 공 하나 더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리지널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팔길상문이죠. 팔보문이라고도 하는 8개의 길상문이 쭉 변형 연판문 안에 쭉 들어가 있고, 요 가운데는 이제 보상화라고 합니다. 보상화문이 있는 팔길상문, 포월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보월병이라고도 합니다. 포월이라는 건 이제 달을 잡아, 여기 볼록하게 좀 튀어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달을 잡았다는 뜻으로 여긴 썼고, 보물 같은 달이라고 그래서 보물보자에 달월자를 써서 보월병이라고 합니다. 요거 이제 리뷰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는 요 사진이 오리지널 사진을 보여드렸죠. 책에 있는 거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보월병이라고 나왔죠. 보월병이나 포월병이나 뭐 같이 쓰는 용어니까 그래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경 한해에서 1725만 RMB에 거래된 팔길상문이 있는 포월병, 보월병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접시 모양의 구연부를 요렇게 쫙 카트하면 접시죠. 그래서 구연부가 접시를 닮았고 어깨가 꺾였어요. 그죠? 절견이 됩니다. 그래서 절견 반구병 하면 되는데 여기는 그냥 반구병만 써놨죠. 그리고 이제 문양은 전지연화문이죠. 연화문. 전지연꽃이죠. 전지연화문이 쭉 아주 복부에 꽉 차 있는. 자, 여기서도 이제 걸륭제 때의 특색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걸륭제 때도 이제 모든 도자기의 최고봉, 고봉기라고 그러죠. 까펑치 그러는데 그 최고봉에 달한 게 이제 중국 역사상에는 거의 걸륭입니다. 왜 그러냐면 걸륭을 끝으로 쇠락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보통 쇠락기로 들어가기 전이 꼭지입니다. 그러니까 최전성기라는 뜻이죠. 최전성기에 걸맞게 이렇게 그 걸륭제 때의 도자기들은 화려하면서 정교하기가 뭐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 불가죠. 그리고 가짓수가 너무 많아요. 무물부재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없는 게 없다. 걸륭제 때는 이제 그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도 최전성기죠. 그 이후로 이제 다 좀 찌그러들어 들어가는데 아무튼 최고봉답게 정교하면서 어마어마합니다. 문양들이 자세하기가. 그래서 이제 이 걸륭 도자기를 옹종 도자기와 비교하면서 자연 이제 너무 칭찬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까대면은 뭐냐면 너무 정교하다. 그래서 인간적이지가 못하다, 뭐 자연스럽지 못하다, 뭐 그런 말로 표현을 하는데 뭐 아무런 어떻습니까? 그래도 다 그린 건데. 우리 후세 입장에서 보면 정말 화려한 것을 극치를 우리가 감상하고 있는 거죠. 뭐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 정말 많죠. 층차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층차로 이루어진 그 문양이고요. 맨 밑에는 변형 연판문, 복부에는 이제 전지 연화문. 그다음에 이제 특이한 문양입니다. 이런 특이한 문양이 요게 이제 여의두문이거든요. 여의두문 하나를 밑에 배치하고 여의두문을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두 개씩 마주 보게끔 했고 또 이제 어깨 부분에는 또 전지 연화문이 또 있고 그 위에 파도문, 해도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초연문인데 초연문 안에다가 또 문양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제 당초문이라고 하죠. 권초문이 방구병의 구연부에 있습니다. 자, 요것은 북경 한해에서 2,645만 RMB니까 한 50억 정도 되는 2011년도 가격으로 5천만 원, 50억 정도 되는 가격으로 거래된 높이 38.1cm가 되는 기물이 멋있는 기물이죠. 멋있습니다. 절견병, 절견 방구병. 여기 이제 여기 걸륭연제 관지도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요런 부분도 이제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연꽃이죠. 전지 연화문 관이병 그러는데 절견 관이병 하면 좋습니다. 절견 관이병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지 연화문이 있고 여기 뭐 변형 연판문이 있고 여기 해도문이 있고 전지 연화문이 있고 여의도문이 있고 전지 연화문이 있고 여의도문이 있고 해도문이 있고 여기 귀 달렸고요. 이런 관이병입니다. 중국 가덕 경매장에서 943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이런 게 이제 절견 관이병이에요. 절견 관이병. 저는 이제 투체가 하나 있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요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절견 관이병이죠. 절견 관이병 보셨습니다. 실물.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단병입니다. 단병. 이게 이제 장경 단병 해도 되고 그냥 단병입니다. 여기 이제 장경 단병이라고 써놨죠. 여기는 자 천화 유룡이라고 썼습니다. 뭐 이런 말이 맞죠. 꽃을 뚫고서 이제 유영하면서 돌아다니는 용을 그린 것입니다. 천화 유룡. 저 이제 그 유람한다 뭐 이런 뜻이죠. 자, 홍콩 소도비에서 2,500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높이 46cm고요. 자, 한번 멋있는 광경을 한번 보시고 이 단병이 기형이 좀 뭐 그래서 그런지 단병 들어가 있는 기물들이 가격이 비쌉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절견 반구병이죠. 아까 여기 했던 기물하고 똑같죠. 절견 관이병입니다. 요게 이제 걸륭제 때께 분체도 좀 많이 나오고 투체도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도 반구병, 뭐 준이나 병이나 똑같습니다. 반구준이라고 썼죠. 중국 가덕에서 862만 5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뭐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서과문이라고 그러는데 뭐 절지서과문이죠. 서과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가문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상서로울 서자를 썼을 뿐이죠. 기형은 매병인데 역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어깨가 빵빵하고 아래도 굉장히 안정적인 문양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서과문, 화가문의 경우에 옹정과의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이 걸륭제 때 거는 이제 이 꽃 부분이 좀 크기가 큽니다. 옹정제 때 거랑만 비교를 한다 그러면 옹정제 때 거는 꽃이 좀 작아요. 그러니까 꽃이 작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백이 좀 많죠. 옹정제 때 건 여백이 좀 많아요. 그리고 걸륭제 때 거는 꽃을 크게 그려놓으니까 여백이 좀 줄어든다. 요게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입니다. 문양으로 말씀드리자면 요것은 이제 책에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이제 이런 절지 화가문이나 이 전지야 뭐 공간이 전지문은 이제 공간이 없죠. 거의 딱 공간이 없습니다. 뭐 빽빽하죠. 근데 절지 화가문이나 절지 서가문의 경우는 옹정제 때와 걸륭제 때 거를 굳이 비교를 하자면 여백이 좀 많은 게 옹정이고 여백이 좀 적은 게 걸륭이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꽃의 크기가 크면 걸륭이고 작으면 옹정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 짓는 법을 한번 알고 계시면 이제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두 개가 나왔을 때 밑에 관지를 안 보고서도 요게 여백이 좀 많으면 이런 비슷한 게 두 개가 기물이 있다 그러면 요 공간만 여백만 보고서도 꽃의 크기만 보고서도 걸륭입니다. 옹정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밑에 있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제 천구병이죠. 어유,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걸륭제 때께 정말 비교 불가가 되는 거죠. 이거 다 그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걸륭제 때의 특색답게 요게 크죠? 예, 요게 큽니다. 요 목 부분이 옹정에 비해서 좀 크고 가경 때는 더 길어지고 그리고 이제 요게 완전 공 모양으로 되고 옹정제 때는 요게 이제 조금 옆으로 더 가가지고 타원형 뭐 아주 미미한 타원형이 되고 그것도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렸죠. 옹정제 때 거랑 비교하면서 우리가 자꾸 이제 왕조를 비교하고 이제 명대나 형대를 비교하면서 하는 게 단대라고 말씀드렸어요. 시대를 끊어낸다는 뜻이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야 이제 최소한의 구분을 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공부를 하면서 지식을 쌓아가면서 뭐 이 중국 도자기가 뭐 책에 나온 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경험의 산물이긴 한데 그래도 그냥 아무런 기준이 없이 뭐 중구난방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시대를 끊어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책에 나온 거고 책에 나온 것을 제가 이제 감히 제가 뭐 만들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책에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 전지 화해문이 정말 빼곡하게 돼 있고 밑에 변형연파문, 전지 화해문, 그다음에 여기 여의도문이죠. 여의도문, 그다음에 위에 또 보상화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전지 화해문이 빼곡하게 있고 맨 위에는 이제 해도문으로 장식을 한 거죠. 가격도 셀 것 같습니다. 홍콩 소더비에서 2,500만이니까 55억 정도에 거래된 기물이고 빵이 크죠. 1900이니까 54.6cm입니다. 54.6cm. 정말 멋있습니다. 정말 하나 갖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좋은 거 하나 건지면 되는 겁니다. 이 방품이라도 말이죠. 방품인데 이걸 그렸으면 가격이 얼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린 건데 우리나라 오프라인 경매장이나 온라인 경매장에서 유튜브 경매장에서 이거 20만 원, 30만 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런 거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나오면 안 삽니다. 대신에 100만 원 나오면 삽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런 정도를 그렸으면 100만 원 갖고는 택도 없어요. 100만 원 미만으로 나오는 거는 이상하다는 뜻입니다. 이 그림값도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그린 것 같겠죠, 이렇게. 하지만 정말 자세하게 봐야 되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여기 꽃이 전부 다 얘랑 얘랑은 이제 비슷하죠. 이게 연꽃인데 다른 건 다른 꽃이고 이건 같은 꽃이잖아요. 그러면 꽃들끼리 똑같이 생겼는가 확인해야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파리가 혹시 끊어지거나 갈라지거나 톱니바퀴 같은 게 없는가. 물론 이제 물전사라고 하는 뭐 스크린 전사, 물전사 이렇게 심도 있게 들어가면 구분 못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으로 구분해야죠. 피부를 본다든가 뭐 저쪽에서 속이려 들면 우리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가지고 뭐 문양을 보고서 이게 뭐 청대 거야 명대 거야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안에 있는 문양도 똑같이 그린 것 같잖아요. 우리 이게 이렇게 봐도 똑같이 그린 것 같죠. 근데 살펴보면 이제 그린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이제 몇십억 가구, 몇억 가구 이런 명품들을 진품에 가까운 것들, 혹시 진품이거나 명품들은. 근데 이제 이런 걸 안 그린 거. 안 그린 것도 어떤 사람 뭐 100만 원 팔기도 해요. 아주 전사도. 이렇게 이제 놓고 하니까 모르죠. 설명을 자세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사신 분도 명품이네 그러고 10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집에 왔는데 구분이 안 가. 공부를 안 하셔가지고 구분을 못해. 그럼 몇 년 동안 자기는 그걸 이제 진품에 가깝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다른 분이 또 왔는데 그분한테 한번 맡겼는데 이거 어떠세요? 좋지 않습니까? 전사인데요? 그럼 그분이 그 뭐 얼마간 이렇게 소장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신뢰나 이 기대감 이런 게 그냥 거의 폭삭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요. 꼭 이런 기물들을 사실 때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단골이라고 하잖아요. 거래를 좀 많이 했던 경매장에서 이제 그 경매장 사장님들하고도 또 친하고 그러면 왜냐하면 이제 아니면 반품하면 되니까 전사면 반품해야 줘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비싸게 팔았는데 그게 이제 국룰입니다. 우리나라 룰이죠. 외국은 그런 거 없어요. 뭐 전사를 샀거나 아니거나 내가 설명했는데 샀다 끝입니다. 그걸로. 냉철하지만 그게 원래 룰이에요. 내가 설명을 못한 부분도 있지만 저기 고른 사람이 이제 선택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제 고가품 그래 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100만 원 이상이면 고가품이잖아요. 그래서 아시는 데서 그리고 이제 뭐 소통을 좀 하고 있는 데서 구입을 해야 신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니면 좀 뭐 대신에 이제 뭐 아무거나 계속 바꿔달라면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유튜브를 하시는 분이나 경매하시는 분은 힘들어져요. 다 이제 망한다고 하나 뭐 안 되는 이유가 반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선택을 해요. 더군다나 경쟁을 해서 낙찰을 받아놓고 또 반품하는 분도 계시다고 그래요. 그런 거는 이제 상도 이상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분한테 가야 될 거를 경쟁을 해서 자기가 취득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이렇게 이제 반품을 해달라고 그러면 그거는 좀 더 이상 아닌 거죠, 사실은. 그러면은 이제 이 시장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좋은 명품 안 하고 뭐로 좋은 명품 하면서 욕 들어먹고 반품 받고 그러면서 어떻게 장사나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싸구려 갔다가 그냥 10,000원 뛰기, 20,000원 뛰기 하는 시장이 쓰레기로 넘쳐나는 거죠.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섭취 도자기 같은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쓰레기입니다. 소장 가치가 없는 건 다 쓰레기죠. 우리가 지금 예술품을 다루고 골동을 다루면서 거기서 이제 그 희열을 느끼고 진품은 아니지만 진품으로 가는 방품, 그 다음에 이제 혹은 명품을 고르고 있는데 거기에 정말 그 필름 붙여가지고 그런 도자기들이 막 성행하고 있고 그러면 시장 자체 기조가 흔들리고 그러면 사는 사람도 의심하고 파는 사람 정말 깝깝하죠. 그러면 시장이 괴멸되는 거예요. 서로 같이 죽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기물은 뭐 살아있나 그러고 보면 전사 많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사에 대한 그 설명을 영상을 그래도 한 짱아몽 도썰 그 재생 목록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한 영상이 뭐 쇼츠 포함해서 한 20몇 개 올라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쇼츠는 한 번씩 1분밖에 안 되니까 쇼츠는 한번 쭉 훑어보시고 그 설명하는 영상이 이제 꽤 있어요. 뭐 한 8, 9개, 10개 정도 있죠. 그런 설명한 거를 뭐 한번 보시면서 망점 전사는 어떤 건가? 뭐 라인 전사는 어떤 건가? 뭐 끊기고 망가지고 뭐 이상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필름 붙인 조작한 흔적이 나오는 전사는 어떤 건가를 아주 좀 자세하게 다 제 기물이거든요. 제가 그냥 셀프 디스하며 이렇게 바보같이 샀다라는 걸 이제 고백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거는 안 사셨으면 하는 거죠. 그리고 공부를 해야지 당하지 않지 그냥 늘 또 그냥 싼 거 계속 이제 3만 원, 5만 원 뭐 이런 재미에 이거 사실은 그 찍는 재미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정말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식으로 한정이 없습니다. 돈이. 그리고 그거 갖고 오면 뭐 할 건데? 어디다 팔아요? 제가 이제 맨날 우스갯소리로 어디다 팔아요? 누가 사요? 그 심각한 겁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이런 이제 명품 보다가 보면 정말 이 명품에 비하면 다 쓰레기죠, 사실은. 말이 과격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기 여러분 소장가분들 집에 계신 기물들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고 자꾸 전사는 걸러내야 됩니다. 본인도 그렇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전사는 잘 걸러내서 이제 명품들 좋은 도자기 가지고 이제 승부를 하고 또 매매를 하고 그런 이제 투명한 시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거 설명을 드렸고 또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정말 큰일 났네 이거. 이거는 요거밖에 못할 것 같은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황지청화가 있죠. 황지청화가 있고 매병은 뭐 정말 어깨 빵빵 아랫돌이 탄탄 걸륭대의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렸고 절지 화가문입니다. 이 앞에 보시는 얘는 이제 석류죠. 절지 서가문 화가문 똑같은 말이고 밑에 초연문이 쫙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변형연판문이 있고 위에는 또 보상화문이 있습니다. 자, 황지청화가 정말 색깔이 참 아름답습니다. 자, 여기 관지도 이렇게 쓴 관지 보시고 자, 여기 절지 화해문 매병 황지청화 북경 보리에서 거래됐는데 6천만 행, 5,980이니까 6천만 행 정도에 거래됐습니다. 6천만 행이니까 이 15년 전, 14년 전에 한 120억 정도에 거래된 기물이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옹정제 때도 그렇고 황지청화가 값이 비쌉니다. 그리는 것도 좀 어렵고 그냥 쉽게 그리는 게 아니죠. 노란색 위에 청색 그리면 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자, 여기 요건 이제 박고도라고 하죠. 박고도가 그려져 있는 포수 함환병입니다. 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환이죠. 이게 동그라미, 요 영락인데 동그라미가 이제 덜렁거리지 않고 붙어 있죠. 그러니까 먹음을 함자, 붙어 있을 함자를 써서 함환. 환은 이제 동그라미 환자니까. 근데 여기가 이제 포수예요. 그 포수가 뭐냐고 설명을 많이 드렸죠. 이제 그 대문 한옥의 대문 앞에 있는 그 이렇게 손잡이 있고 이렇게 두들기는 그거 동물의 모양을 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귀신을 쫓는 용도거든요. 벽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삿된 기운을 몰아내는 그런 걸 포수라고 그래요. 포수. 여기도 이제 한자가 있죠. 요게 포예요. 수. 머리 숫자죠. 짐승의 머리가 있으니까. 포수가 귀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수 이준인데 포수 요거까지 써주면 좋습니다. 함환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말 복부 부분에 주 문양인 박고도가 이렇게 박고도는 다른 말로 청공도라고도 불리는 거거든요. 그런 그림이 쫙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이제 청동기 문양에서 나온 이런 이제 홀도 쭉 그려져 있고 박고도 그려져 있고 요것도 이제 이런 문양들이 다 박고도죠. 그려져 있고 이제 여기 어깨 부분에는 여의두문이 있고 그 위에는 박쥐가 날고 있습니다. 그죠? 박쥐가 엄청 많이 날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이제 변형연판문, 맨 밑에는 당초문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중한청화. 잘 모르는 경매장입니다. 중한청화라는 경매장에서 2,323만 RMB에 거래된 높이 44cm의
높이 44, 구연부 23의 큰 기물입니다. 자, 관지, 쓴 관지죠. 보시고요. 자, 옆에 보면은 이제 주자죠, 주자. 그리고 이제 개광의 삼다문인데 요 개광이 이제 여의두문 개광이에요. 여의두문 개광, 요거 두 줄이라고 두 번 꺾는다고 말씀드렸죠. 원때는 3번 꺾습니다. 지금이라도 찾아보시면 3번 꺾었을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개광에 삼다문이 그려져 있습니다. 삼다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숭아, 장수를 묘하는 복숭아, 그 다음에 다산을 상징하는 석류, 그 다음에 복을 나타내는 불수감, 이런 게 이제 삼다문입니다. 마늘 따자라는 거죠. 다복, 다수, 다산, 이렇게 하는 거고, 손잡이가 있으니까 이제 잡을 집자잖아요. 그러니까 손잡이가 있으니까 손잡이 있는 거를 집호라고 합니다. 이 뚜껑은 상실됐겠죠. 뚜껑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여기 고리가 없으면 뚜껑 없어도 돼요. 하지만 고리가 있다는 건 뭐예요? 이 뚜껑에도 고리가 있었다는 거고, 고리끼리 이제 연결해 놓고 뚜껑이 분실되거나 떨어져서 깨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 놓는 용도인데, 요게 있는데 요게 없죠. 그러니까 뚜껑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자는 다 뚜껑이 있어야 됩니다. 뚜껑이 유실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관지 보시고 삼다문이 있고, 여기 이제 수구죠. 물이 나오는 구멍. 수구 부분에는 이제 당초문이죠. 당초문이 쭉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초연문, 연화문, 여기 다른 데도 연화문이 있고, 밑에 변형연판문, 맨 밑에 당초문. 패턴이잖아요. 패턴. 자, 북경 한해. 이건 이제 좋은 경매장, 메이저 경매장이죠. 중국에서는. 북경 한해에서 82만 8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건 이제 항이죠. 여기 직경이 21cm니까 그렇게 크지 않는 소항이라고 그려져 있습니다. 운용문이 그려져 있고요. RMB는 230만 RMB 중국 가덕에서 거래된 기물입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또 팔길상문이 있는 복편병이죠. 편호입니다. 편호. 보월병, 포월병. 그리고 팔길상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쌍영지. 요게 이제 영지 비슷한 게 이제 귀로 달렸다는 얘기고, 홍콩 소더비에서 1470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자, 그리고 요것은 이제 화호라고 합니다. 화. 여기 이제 요게 화예요. 화. 그릇 화자입니다. 그릇 화자고, 요 문양은 이제 교재 책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렸죠. 요 참외 꼭다리에 꼭지를 달고 있고, 연탁 팔길상문. 그러니까 연꽃이 이제 받침대를 쓰면서 위에 팔길상문이 있는 거죠. 반장에 금어에 무슨 보산인가? 그리고 이제 전부 다 그 전지화해문으로 잘 돌려 있는 아주 멋있는 기형이죠. 이제 이게 중무성가라는 중소형 경매장에서 313만 6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가격을 봐도 그렇고 이런 중소형 경매장에서 거래된 기물이라 신뢰가 그렇게 안 갑니다. 아무튼 관지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관지가 조금 야리한데 이렇게 자꾸 톱니바퀴가 나오는 건 아니죠? 아니겠죠. 아무튼 이런 것도 전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매장, 우리나라 경매장에도 전사 조심하고, 요 기형은 원래는 이제 다리가 3개였어요. 뒤에는 다리가 2개고 이쪽이 이제 1개가 있어가지고 3족이었는데 정식이죠. 이제 소정자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다 다리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안정성 있게 된 거고, 요것은 이제 죽이라고 합니다. 술주자. 술 데워 먹는 이제 주전자입니다. 술 데워 먹는. 그러니까 이제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여기 안에다 술을 담그고 뜨거운 물을 이 정도에서 뜨거운 물에다 푹 담궈 놓는 거죠. 끓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만 딱 빼내면 여기는 뜨뜻하게 데워졌을 거잖아요. 그런 술 데우는 용도의 화호입니다. 화호. 요건 화자고요. 술그릇 화자예요. 자, 이거 촛대보입니다. 촛대죠. 아주 많은 문양들이 다 있는 촛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화촉을 밝힌다 할 때 이 촉자죠.
우리는 시옷 받침이고 요거는 촉입니다. 이제 한자로 얘기하면 촉태, 우리말로 하면 촉대 이렇게 되는 거죠. 어제 시문이 요 가운데에 다 쓰여져 있는 북경 보리에서 400만 2천 RMB에 거래됐는데 관지가 이제 걸륭연제 관지라고 이거 내자밖에 없습니다. 전서로 내자 관지가 있는 이렇게 했었어요. 걸륭연제. 자, 어떻게 썼냐면 걸륭연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중국말은 이제 한자는 상하 좌우, 그러니까 이제 우자죠. 그러니까 오른쪽부터 읽는 거죠. 위아래로 읽고 오른쪽부터 읽는 겁니다. 머리카락이. 자, 이것은 이제 둥그런 합이죠. 근데 여기 가운데 이제 격자가 있으니까 격합이라고 써놨네요. 자, 이 걸륭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또 아주 정면을 응시하는 정면용이죠. 이런 문양을 이제 창용교자라고 하죠. 창공에서 이제 백성들을 교화시킨다 이런 태평성대를 의미하는 그런 문양입니다. 사람의 얼굴, 요게 이제 걸륭제거든요. 걸륭제의 얼굴을 묘사해서 이제 용으로 화신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운용문이 그려져 있는 격자가 있는 먼저 반찬합이에요. 반찬을 이제 구멍마다 반찬을 놓겠죠. 격자합입니다. 정면용이라고 나왔네요. 정면용에 가장 먼저 한 것은 명대의 가정제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걸륭이 좀 많이 썼어요. 강의 때는 이런 게 없습니다. 강의는 옆으로 보이죠? 제가 농담 삼아서 이제 얼짱각도 45도 각도로 옆으로 해갖고 활궁자, 궁자형을 가지고 이제 궁자를 이제 한자로 쓰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머리가 있고 옆으로 딱 썼어요. 벌써 그런 용들은 보통 강의 때의 용이고요. 요건 이제 걸륭 때, 용정 때도 가끔 있지만 보통 걸륭 때 많이 나옵니다. 정면용들이. 자, 중박 국제라는 경매장에서 172만 5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촉태가 일대가 있어서 요게 이제 중국 가덕에서 일대에 345만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것은 연탁이 돼 있고 연탁 팔길상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환이라고 그랬으니까 직경이 25.8cm니까 뭐 대환이죠. 대환을 보여준 것입니다. 115만 RMB에 북경 보리에서 경매가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문 절요완. 자, 요게 이제 절요완입니다. 이렇게 이제 허리가 꺾인 거죠. 허리를 꺾었다. 그래서 요런 스타일의 문양이 절요완입니다. 그러니까 문양이 특이하죠. 문양이 특이해서 이런 문양들이 좀 귀합니다. 기형들이 참. 중국 가덕에서 55만 2천 RMB에 거래된 다완 세트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하당, 수조, 와조관. 저기 족이 없죠? 여기 족이 있잖아요. 여기 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족이 누웠다,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조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기법은 여기는 안 썼지만 요 기법은 뭐냐면 단묘기법입니다. 단묘기법. 단묘기법은 뭐냐면 윤곽선만 그려놓은 거죠. 이렇게 윤곽선만 그렸잖아요. 요게 이제 투체 가면은 요런 똑같은 문양이 칠해져서 나오죠. 그러니까 요 단묘기법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칠을 하면 그게 투체가 되는 거예요. 혹은 이제 분체가 되거나. 그렇죠? 북경 보리에서 80만 5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촉태 일대입니다. 촉태죠. 일대고 북경 보리에서 263만 5천 RMB에 거래된 촉태. 그리고 요것은 이제 반이죠. 절지 구도문, 복숭아 9개, 옹팔건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복숭아 개수가 옹종 때는 8개고 걸륭 때는 9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가 8개다 그러면 이거 뒤에 관지 안 보고도 옹종 뗐구나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9개니까 걸륭 관지죠. 115만 RMB에 북경 한해에서 거래된 반입니다. 네,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기운 내시고. 자, 큰 이제 이건 뭐 이제 새라고 썼잖아요. 수새죠. 그렇죠. 수새죠. 수새. 손 씻는 용도. 직경이 몇 cm냐면 직경이 68cm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거나 이제
세수를 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러죠? 대야라고 하죠. 대야. 대야입니다. 대야. 우리 뭐 씻는 대야죠. 아무튼 이제 큰 수세입니다. 손 닦는 용도, 얼굴 닦는 용도, 수세라고 합니다. 자, 전지화해문이 쫙 빼곡하게 있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나무도 뭐 엄청나게 비싼 나무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에를 볼 수가 없는데 여기 안쪽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안쪽에 아래 참 밑에 걸룡 병인년 길 무슨 뭐 해가지고 써 있습니다. 연재. 자, 여기 그래서 여기 써놨네요. 어제 고향 서옥제 청화 전지 연화문 대세 큰 새라는 얘기고 북경 보리에서 2,500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그러니까 걸룡 어제 고향 서옥제, 그러니까 여기 고향은 없는데 여기 있구나. 고향 책 서자예요. 서옥제 관지입니다. 병인년 걸룡 병인년. 그러니까 고향 서옥제, 요게 이제 당명관이라고 보는 거죠. 당명관. 자, 그리고 또 정면용이 날개를 달 용이 나타나고 있는 해수 전지화해문 운영문 대반입니다. 직경이 51cm고요. 북경 한해에서 1,000만 RMB에 거래됐습니다. 날개 달린 용을 이제 익룡, 응룡이라고 그러죠. 이게 왕중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자, 멋있습니다. 아주. 참 반이고. 자,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그 방진 뭐 이렇게 써놨는데 뭐 화분 같아 보입니다. 구멍이 뚫렸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연탁문이죠. 또 전지연탁 팔보문 팔길상문이 여기 연탁을 하고 있는 팔길상문들이 빼곡하게 있고요. 관지가 이쪽에 있네요. 대천 걸릉연제 청하로 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밑에는 뭐 이런 연판문이 있고 위에도 애두문이 있습니다. 자, 중박국제라는 중소형 경매장에서 거래된 448만 5천 RMB의 기물 1대고요. 자, 이런 것은 이제 화로입니다. 근데 3족이 달렸죠. 이런 3족을 정식로라고 합니다. 솥의 다리를 닮았다 그래서 정식로고요. 식은 이제 그런 이제 형식이다라는 얘기고, 이런 것은 이제 조천이라고 합니다. 앙천이 혹은 조천인데, 조가 이제 우리나라 조선할 때 조자죠. 그게 뭘 향하다는 뜻이 있어요. 하늘을 향하다니까 조천이죠. 귀자를 써서 조천이 3족 로입니다. 전지 연화문이 있는 거죠. 중국 가덕에서 94만 3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마지막으로 요거 팔길상문이 있는 복수도가 있는 절연 대반입니다. 요게 이제 꺾였으니까 절연 대반이죠. 홍콩 소도비에서 304만 8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보통 보상화라고 합니다. 자, 요 오른쪽은 가경이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고, 여기까지 해서 뭐 13년도까지 했으면 좋은데 13년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50분 했으니까요. 요 정도 했으면 뭐 12년도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106번째 짜가몽도설 106번째 리뷰 마치고 13년도는 이제 다음에 하면서, 요거는 그렇게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4년까지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짱아몽 도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면 응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차 뭐 말씀드리지만 이 전사도자기 구분하는 법 정도는 중국 도자기 하시는 분이라면 기본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당하면 너무너무 아프니까요. 손해를 많이 보고. 그래서 짱아몽 도썰 그 재생 목록에 보면 전사도자기나 섭취도자기 사지 맙시다라는 제목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영상이 한 20개 정도 이상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뭐 전사도자기 정도는 좀 구분해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월수금 오후 10시에는 또 이제 라이브로 뭐 경매는 아닙니다만 뭐 경매를 하면서, 실시간 경매를 하면서 옥션에서 이제 실물 가지고 저기 설명을 드리니까요. 시간 되시면 월수금 10시에는 한번 참석을 하셔가지고 리뷰하는 시간,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